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게시글에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즌 1을 잠언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즌 2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잠언 1장부터 6장을 정리해보고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했었던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즌2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영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말씀 살피기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 살피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즌1에서 살펴봤었던 부분, 영어 문법적인 부분, 어휘 부분, 그 다음에 해석하고 분석하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 살피기 시간에는 영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연구원이자 강사이신 최종일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의 전문 강사이며 영창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며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잠언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들어왔던 잠언은 지혜서라고 일컫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마다 그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잠언 1장과 이 앞부분은 잠언 전체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서론입니다. 이 잠언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왜 지혜서인지, 그리고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절 첫 번째 귀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1절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 위를 이어갔던 바로 솔로몬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솔로몬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잠언과 전도서는 바로 지혜서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쓴 책이 이 세 권의 책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에 가보면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는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명성이 알려져서 온 사방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기록한 잠언이 한 개가 아니고요. 3천이라고 했어요. 그가 지은 시가 노래도 1,005이라. 엄청 많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했냐면 초목을 논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우리가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벽이죠. 이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 물고기들 논했다. 논하다는 것은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이걸 표현한다면 초목을 논했다, 연구했다. 무슨 뜻이죠? 식물학이에요. 또 짐승들을 말했다? 동물학이에요. 또요, 새, 조류학, 기어다니는 것, 곤충학, 또 물고기, 어류학.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인간 가운데 뛰어난 완전한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같은 총명 지혜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그 다음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바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닫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며 네 번째는 그것을 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만 아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가장 뛰어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지식만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받게 한다 그랬어요. 받게 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위선된 행동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달았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론을 말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만한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단순한 그 같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면 참된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선지서라는 말씀 알죠? 학개, 스가랴,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이 선지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을 맺어요. 그런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 안 해요. 이 말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지혜들이 단순하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윤리도덕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잠언에 기록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바로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통해서 단순하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깨닫게 될 때에 3절, 4절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더욱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직하게 행할 모든 것들을 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 위에 지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절씩이라도 늘 항상 잠언을 읽기를 권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요? 바로 그 같은 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잠언을 통해서 날마다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그 참된 지혜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번 이 잠언을 함께 다뤄가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 부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영어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해석과 그 다음에 어휘 정리까지도 잘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 NL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1. These are the proverbs of Solomon, David's son, king of Israel.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각각 이렇게 한 절을 읽게 되면은 그 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 겁니다.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법이나 어휘들은 뭐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기 전에 얘를 직접 한번 번역을 해보고 그리고 한글 성경의 부분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절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앞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문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 분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만 하면 되냐면 내가 실력이 아직 부족할 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초반에는 분석을 하시면서 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정립하시는 데 쓰면 좀 도움이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주어로 잡아주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이 구절에서는 these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거에 대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는 비동사 are이 사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걔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the proverbs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 당연히 are로 연결되고 있으면서 주어와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친구죠. 당연히 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는 확인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선 of Solomo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명사 of 명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The Proverb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뒤에 쉼표 뒤에 구성되어져 있는 친구들은 David's son, king of Israel 둘 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 다 솔로몬을 꾸며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요 정도 분석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구문이랑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문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봐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문장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영어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이 만들어낸 거죠.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몇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these가 주어였고요. are이 동사였어요. the proverbs라 되어 있는 게 보어였습니다. 그 뒤에는 다 추가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꾸며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였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된 걸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져 있는 이 형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법적 사항들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법 구조는요. 명사 of 명사입니다. 지금 the proverbs of Solomon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of 명사로 되어져 있는 경우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게 뒤 앞에 있는 the proverbs를 꾸며주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쉼표로 구성돼서 뒤에 연결되고 있는 전체가 다 뭘 얘기해주고 있다. David's son, king of Israel이 솔로몬을 꾸며주고 있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에 전체 구조와 문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 방식으로 성경을 마무리 학습해 봅시다. 지금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문장 구역별은요, 말 그대로 문장을 구역별로 딱딱 나눠서 끊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냥 끊어서 해석하는 것들 많이 했었는데요. 그건 단순히 주어 동사 구별하고 뭐 요 정도였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개는 이게 동시 통역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실제 학습에도 적용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끊어주시면 되느냐?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뭐 쉼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끊어 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편하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한 구절 한 구절 매번 할 때마다 보시면서 가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분은 어디서 끊어가시면 좋냐면 These are the proverbs of Solomon까지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부분의 전체 다 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석을 해봅시다. These are the proverbs of Solo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Thes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것들은 are, 이다. The proverbs, 격언들 of Solomon, 솔로몬의 이게 직역이거든요. 이렇게 직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는 뭐 하자? 의미 구역이니까 한 번에 우리가 의역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솔로몬의 격언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갔더니 David's so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솔로몬을 꾸며주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끊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이라고 해석되는 킹 오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얘가 솔로몬을 꾸며주니까 거기서 끊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구역별로 해석을 해주시면 문장구역이 전체 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핵심을 보시면 의역, 의역, 의역 이렇게 세 개의 의미 덩어리가 생겼죠. 이 의미 덩어리들은 세 개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는 의역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굳이 합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직역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되시면 이것들은 솔로몬의 격언들이다.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볼까요? 실제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석한 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1장 2절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sight of the wi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 시작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시다.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되고 뭐예요? 당연히 주어겠죠. 문장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는 누가 그것에 해당이 됐어요? 바로 their purpose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ir purpose가 주어가 될 거고요. 자, 그거 뒤에 나와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 때 쓰는 거. 이번엔 상태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바로 is라고 하는 친구죠. 얘가 누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져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이번엔 명사 역할을 하면서 전체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쉼표 나와져 있죠? 쉼표 나와져 있으면서 뒤에 투부정사 다시 붙어 있네요. 자, 이 얘기 어떤 얘기예요? 투부정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동일하게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요. 자, 분석이 여기서 끝나겠지만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투부정사 내부예요. 자, 투부정사 내부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투부정사 안에 무슨 역할을 해주는 동사 역할을, 동사는 아닙니다만 동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바로 투부정사 자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to teach가 동사적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people이라고 하는 친구, 이거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each는 가르쳐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는 거죠. 수요 동사입니다. 좀 뒤에 문법 시간에 다시 보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를 두 개 갖고 오죠. 이렇게 다음에 바로 나오는 명사가 바로 간접 목적어,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부정사도 있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to help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가 되겠고
투부정사로서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동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tham이라고 하는 친구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help라고 하는 친구도요. 재밌는 친구인데 목적어 뒤에 뭐까지 붙여서 목적격 보어까지 붙여서 나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understand the insight of the why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to help에 걸려져 있었던 목적격 보어 understand라고 하는 게 원형 부정사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똑같이 동사적 특성을 취하면서 동사적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누가 되겠다? the insight라고 하는 친구가 되겠다. 이게 명사죠. 그리고 of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을 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앞에서 분석 다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내용을 좀 학습해 봐야겠죠. 자, 우선 우리가 분석 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었던 문장인지 문장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주어 나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나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보어까지 나와져 있었던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부연으로 보어가 더 설명되고 있었던 그런 구조였죠. 자, 몇 형식 문장이 되겠다? 이 형식 문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식은 이 형식이었고, 자,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법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투부정사의 무슨 역할? 여기서는 명사적 역할이죠. 자, 투부정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 역할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했더라? 명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명사 역할을 해줬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역할을 했다라는 소리는 의미적으로 무슨 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보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역할로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보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석할 때 준동사여서 투부정사만의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동명사, 세 번째는 분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준동사는 동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죠? 바로 동사적 특성,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사적 성질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목적어 또는 보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제와 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문장에서도 오늘 구절에서도 그러한 것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있었죠? 누구예요? there이라고 나와져 있었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 내에 나와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격 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보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나와 있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목적어 두 개 취해 주고 있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바로 to teach의 people, wisdom and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목적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의 특징 항상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게 있다? 첫 번째 동사는 아니다. 두 번째 하지만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적 성질 네 가지 뭐였죠?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어를 취할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며 네 번째 시제와 태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요, 계속 똑같은 친구들이 연속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부정사 안에 있었던 친구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안에 있었던 teach라고 하는 친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누구예요? 수여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여동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바로 뭐뭇을 주다, 뭐뭇 해주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가르쳐주다, 아니면 기부같이 그냥 주다, 그렇죠? make, 만들어주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수여동사는 해석하는 방식이 명확하죠. 바로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투부정사다 보니까 의미상의조를 찾아주셔야겠죠.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people, 사람들에게 직접 목적어 wisdom and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죠. 바로 지혜와 그 다음에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떻게 줘요? teach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형식 형태의 수요동사가 된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법은 바로 뭐냐면 준사역 동사 help입니다. 얘도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져 있었는데요. 자,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side of the wines를 되어졌던 여기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help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help라고 하는 친구 뒤에 목조가 오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온다는 소리예요? 투부정사가 오거나 또는 원형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가 오거나 원형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100% 뭐가 와야 돼요? 원형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 이렇게 외워놨었잖아요. 바로 그것인데 help라고 하는 친구는 좀 다릅니다. help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아니면 원형부정사가 와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원형부정사가 와서 to help them understand 하고 왔어요. 그럼 모두 된다는 소리예요. to help them to understand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올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왜 understand 썼을까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둘 다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앞에 투부정사가 이미 나와져 있잖아요. 얘는 투부정사 구문이니까 굳이 투부정사를 또 쓰면 헷갈리겠죠? 그냥 그러니까 원형부정사를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원형부정사를 썼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주어. 여기서도 there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목적어 뭡니까? 그들이 목적격 보호 바로 understand the insight of the wise. 현명한 사람들의 insight 관점을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법 들어가 봐야겠죠? 다섯 번째 문법은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얘네가 형태가 더랑 그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더 wise 나와져 있으니까 wise는 현명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또 다른 것 the rich 부자들이 될 거고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법 5가지 다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뭐 해봐야겠습니까? 어휘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휘 어떤 게 나왔었냐면 purpose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wisdom입니다. 얘는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discipline. 얘는 규율 또는 훈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sight. 얘는 통찰력, 이해 또는 관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실제 해석에 적용을 해 봐야겠죠. 자, 실제 해석에 들어가 보시면요.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insight of the wise 돼 있어요. 자, 얘 어떻게 한다고 했었습니까? 끊어가면서 우리가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끊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ir purpose is 여기까지 하나 끊어갈게요. 자, 이것들은 뭐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their purpose니까 이것들의 그것들의 목적은 is 뭐뭐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원래 보어까지 한 번에 가시면 좋은데 투부정사가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까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끊어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their purpose is까지 끊었고요. 그 다음에 to teach people wisdom and discipline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즉 그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죠. 쉼표 나와져 있으면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즉 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의 통찰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정리해 보시면
이것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가르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의 통찰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proverbs가 되는 거죠. 잠언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격언들이 다 이러한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봐야겠어요? 한글 성경과 비교해 봐야겠죠. 한글 성경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이 정확히 잘 적용되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3절 영어로 Proverbs chapter 1 verse 3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자, 이렇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장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1장 2절을 먼저 보고 오시면 또 같이 재미있게 오늘 것도 학습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뭘부터 봐야겠다? 주어부터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문장 첫 번째 나와져 있는 명사 주어입니다. Their purpose 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절에서 살펴봤었던 부분도 their purpose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their purpose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동사는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동사, 비동사 is가 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뒤에 이어서 투부정사가 나와져 있는데 얘는 명사절 용법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to teach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모두 다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쉼표 뒤에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즉 하고 연결되는 부연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보호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준동사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자, to teach라고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에 걸려져 있는 people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부정사 하나 더 있죠? 뒤로 가셔야겠네요.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투부정사 to help가 뭐가 되겠다?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는 준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걸려있는 them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되겠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부분인데요. help에 걸려있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원형 부정사가 되겠죠. 따라서 do라고 하는 애가요. 동사적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 부분이 어떤 거가 되겠다? 그 do라고 하는 친구의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이 하나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접속사 역할과 주어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문법 시간에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 이렇게 분석만 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걸려져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right, just and fair 모두 다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분석이 모두 다 완료가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우선 문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난 1장 2절과 동일한 구성이었어요. 주어, 동사, 보어 나와져 있고요. 쉼표 뒤에 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똑같은 구성. 그래서 몇 형식이다? 2형식 문장으로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투부정사 부분이 두 군데 나와져 있었죠. 바로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역할은 주어 역할과 목적어 역할과 보어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이 있어요?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to teach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들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 요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들이 뭐 하는 것?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한 것을 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되겠죠. 돕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문법은 준동사 자체가 되겠습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또 나오는 부분이죠. 첫 번째 어떤 것을 얘기했었죠? 바로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동사는 아닌데 동사적 특징은 있는 겁니다. 그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두 번째, 목적어 또는 보어를 취할 수 있고, 세 번째, 부사의 소식을 받고, 네 번째, 시제와 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there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 목적어 또는 보어죠.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가 to teach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또 to help에 걸려져 있는 것은 them과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사의 수식과 시제와 태는 나와져 있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법은 뭡니까? 준사역 동사 중에서도 help입니다. help. 준사역 동사라고 했어요.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건 make, have, let이 있죠. 준사역 동사에는 help랑 get이 있는데요. 그 중에 help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help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help는 them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즉 hel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 구성인데요. 목적격 보호가 핵심이에요. 목적격 보호가 어떻게 쓰인다? 투부정사가 쓰여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부정사가 쓰여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make, have, let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help는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원형 부정사가 나와도 되는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에 do가 쓰여져 있는 게 핵심이고요. do 대신 뭘 써도 상관없겠다. to, do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투부정사 구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를 써준 것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방금 전에 제가 해석해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어, them이죠. 그들이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자, 올바르고 자, just 같은 경우는 정직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공평하다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공평한 것 and fair, 타당한 것을 하는 것이죠. do니까 그 하는 것을 help, 돕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니까 there이죠. 그들은이죠. 그들 어떤 겁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proverbs가 되겠죠. 그래서 격언들이 그들이 뭐 하는 것을 여기서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people를 가리키는 거가 되겠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공평한 것을 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완벽하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네 번째 그러면서 마지막 문법은요. 바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죠.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선행사를 포함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는데 그 명사가 이미 어떻게 돼 있다?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at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the thing which. the thing이 선행사인데 이거가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랑 합쳐져 있는 것이 즉 what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바로 요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해줍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역할까지? 접속사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원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거예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죠. 대명사이자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관계 대명사 what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다? 명사절 역할이다. 이거 전체가 명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do에 걸려져 있는 명사가 되는 것, 즉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것. 그래서 what is right, just and fair 하면 뭐예요? 올바르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just 공평하고 그리고 타당한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what is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purpose라고 하는 친구 누구였습니까? 목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disciplined라 되어져 있는 거 훈련받은 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ccessful, 바로 성공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right, 올바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just, 공정한 또는 정직한, 괜찮죠? 그 다음에 fair, 얘도 공정한 또는 타당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끊어서 문장 구역별로 해석하는 거 기억하시죠? 항상 문장 구역별로 해석하는 거 연습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Their purpose is to teach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끊어가도록 하죠. 이것들의 목적은 뭐다?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로 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훈련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쉼표 부연이죠. 즉 그들이 옳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들이 옳고 공정하고 여기 정직하고로 해야 돼요. 정직하고 타당한 것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ir purpose is to teach. 이것들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다. People to live disciplined and successful lives. 사람들이 훈련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즉 그들이 옳고 공정하고 타당한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해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입니다. 잠언 1장 2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해석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말씀부터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장 4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마찬가지로 NLT 성경입니다.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ernment to the you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1장 3절이 지난주에 조금 길었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되어져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ernment to the you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주어 어디 있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These proverbs 되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항상 뭐다? 주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동사가 되겠죠. will give라고 하는 동사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give라고 하는 동사 뒤쪽에 같이 있는 거 어떤 겁니까? insight, 그 다음에 knowledge, 그 다음에 discernment 다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o the simple, to the young 둘 다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장이 짧다 보니까 분석도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가 3개로 구성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다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3형식 문장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입니다.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will give라고 하는 미래 시제 사용되어져 있죠. 자, 우리 미래 시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점검해 봅시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첫 번째 오늘 나와져 있는 것처럼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죠. will이 조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구성되는 거예요. 요것이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내가 의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회화에서는 그것을 잘 구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뭘 보고 있어요? 문어체를 보고 있잖아요. 글로 써져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사용한다? will이라고 하는 것, 의지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하나 봅시다. I will begin to study for my exam. 자, 내가 공부 시작할 건데 뭘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의지 나타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럴 때 will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e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be going to도 will과 마찬가지로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will과의 차이점은 will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be going to는 의지가 아니라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화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어체일 때는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점검해 볼게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abroad this summer. 자, 내 가족이 어떻게 할 거래요? 해외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근데 언제요? 이번 여름에요. 자, 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 가기로? 해외여행 가기로 계획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be going to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세 번째는요.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be 플러스 ing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얘기하죠. 현재 진행 시제니까 비동사에는 am, are, is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쓰냐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에요. will이랑 be going to는 먼 미래까지도 다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이번 주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정도까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James is making a presentation this Friday. 제임스가요, 발표할 거예요. 언제요?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금요일이 되니까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현재 진행 시제를 활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네 번째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 이동, 그리고 출발, 도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얘를 왕래 발착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왕래 발착, 이게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이동하고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거다? 바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편안한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 하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래 발착이 좀 더 편하다 하면 왕래 발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동, 출발, 도착이 더 편하다 하면 이동, 출발, 도착에 관련된 동사들을 사용할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데 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봅시다. Final exams start this Wednesday라고 되어져 있죠. Final exams start this Wednesday. start는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수 있겠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기말고사가 이번 주 Wednesday니까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표현도 현재 시제를 활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문법은요.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
be를 갖고요. and, but, or로 병렬시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될 것은요. A and B, A but B, A or B가 절대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거나 품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주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B에도 주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A에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B에도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A에 목적어가 나왔다면 B에도 목적어, 그 다음에 A에 보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B에도 보어, 그리고 A에 부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B에도 부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는 언제 나왔죠? 우리가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나왔죠. 즉, 병렬은 문장 성분으로 병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insight, knowledge, discernment라 되어져 있는 이 목적어들이 모두 and라고 하는 이 친구를 가지고 병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분이네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번엔 2개가 나왔어요. 더 simple과 더 영이 나와졌었는데요. 얘네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얘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The rich, rich는요 부자의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부자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unemployed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고용되어져 있지 않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D가 앞에서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unemployed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즉 실업자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더 simple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simple은 간단한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리석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simple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더 young하면 젊은이지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로 되어져 있죠. 얘는 속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insight입니다. 통찰력, 이해, 간파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친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e simple,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knowledge, 요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discernment, 여기가 안목,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번 구절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the young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문법들과 그리고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을 해봐야겠죠.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그 의미 덩어리들 안에서는 의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미 덩어리들은 직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된다? 주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같은 거 앞에서 끊어가시거나 절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들을 잘 활용해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hese proverbs will give insight. 이 격언들은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누구에게 주는데요? To the simple,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요. 자, 두 번째, knowledge and discernment로 연결이 되는데 these proverbs will give라고 되어져 있는 주어 동사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and라고 하는 친구로 병렬 구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서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본다면 이 격언들은 지식과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요? To the young, 젊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격언들은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요. 이 격언들은 지식과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글 성경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네요. 자, 우리가 해석한 부분과 비교해 보면 이 격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빠져 있지만 워낙 한글은 잘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 어리석은 자로 잘 되어져 있고요. 우리 통찰력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슬기롭다라는 것으로 구성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젊은 자들, 젊은 사람들 똑같은 구성이고요. 지식과 분별력을 했었는데 지식과 근신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과 우리 해석이 잘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분석부터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 and become even wiser 이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이죠. 첫 번째 나와져 있는 거 주어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은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나와져 있는 the wise, 동사 뒤에 나와져 있는 바로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isten to these proverbs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얘는 접속사죠. 접속사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become even wiser 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Listen to these proverbs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liste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형 부정사여서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뒤에 to these proverbs는 그거에 걸려져 있는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become even wiser도 봐야겠죠. become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 부정사로서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고요. 이분은 부사였습니다.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wiser가 바로 그거에 걸려져 있는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해봤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명령문으로 구성되면서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nd를 활용해서 뒤에 목적격 보호를 성분 병렬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몇 형식으로 쓰였다, 5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법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 문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되어져 있는 문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앞에 동사로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얘가 뭡니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에 대한 얘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자, 명령문은 긍정형으로 쓸 때 앞에 주어 you를 생략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채로 let이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정형일 때는 어떻게 쓰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you가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let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써야 되겠다? don't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on't 동사 원형하면 그것은 뭐가 되겠다? 부정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만약에 부정형으로 쓸 거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됐던 거예요? don't let이라고 썼어야 됐던 부분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써요? 명령문으로 그냥 쓰면서 긍정형으로 쓰였죠. 그래서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들이 listen to these proverbs, 이러한 격언들을 듣게 하자, 이렇게 뭐뭐하게 하자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법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문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어떤 겁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뜻으로 쓰인다? 뭐뭐한 사람들, 즉 형용사한 사람들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wise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어떤 거가 있냐면 플러스 형용사도 있습니다.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더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문맥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수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된다는 얘기. 하지만 명확하게 단수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형용사를 활용해서 뭐뭐한 사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wise 했다면 무슨 소리예요?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문법은 바로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비교급 어떻게 씁니까? A랑 B를 비교해 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비교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분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원급 비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등 또는 열등 비교, 세 번째 최상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떤 걸 볼 거예요? 우등 비교를 여기서 보게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쓰는 방법은 형용사 부사에 er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A 형용사 부사 er then B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는 형용사 부사 앞에 more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A, more 형용사 or 부사 그 다음에 then B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 then B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면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I am taller than you 되어져 있죠. I가 A가 되겠고요. U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tall 키가 큰이잖아요. 근데 비교해 주다 보니까 비교급을 사용해서 더 키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표현할 때 이렇게 비교급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거 보시면 become even wiser 되어 있습니다. become이니까 wiser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네요. 여기서 then B는 생략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법은요. 앞에 비교급과 연결이 되는 그런 문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급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ven wis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조 표현과 비교급이 혼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강조 표현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얘네를 좀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even, 그리고 still, far, a lot, 그리고 much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비교급 앞에 넣어주시면요. 그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강조 표현 또 뭐 있습니까? very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색깔 다르게 표시해놨죠? 왜 그럴까요?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ery는 비교급 강조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어떤 걸 써줘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그 5가지들을 써주시면 강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ome even wiser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현명한 건데 이미 비교급이 쓰여져 있지만 그걸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현명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 알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해 줄 때는 even, still, far, a lot, much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법은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listen to these proverbs와 become even wiser가 and를 기점으로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였죠? A, N, but, or, B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요. 성분 병렬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성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어요?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보어면 보어, 부사면 부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Listen to these proverbs와 become even wiser는 둘 다 목적격 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끼리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법은 사역동사 let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let the wise listen 부분이랑 let the wise become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럴 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능동형으로 쓰였을 때는 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수동형일 때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건데요. 이때 be는요, mr, is, was, were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be 원형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et the wise listen. 지금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들어지게 되는 것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이니까 능동형으로 쓰여서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능동형으로 listen과 become으로 원형 부정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어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let이죠.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the wise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친구네요.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isten to 하면 뭐뭇을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verb, 계속 나오고 있는 친구죠. 격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ome,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wise가 되어져 있는 거 현명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살펴봤었던 문법들과 단어들을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의미 구역을 끊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어디서?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구역 안에서는 어떻게? 의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의미 구역과 의미 구역을 연결할 때는 그냥 직역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 문장 구역별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가 되어져 있죠. 자, the wise가 되어져 있었으니까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가면 되겠죠. Listen to these proverbs, 이 격언들을 듣게 let 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and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고 접속사 들어가는 거고요. become even wiser, 이번에도 let the wise는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석해 보면 현명한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 현명한 사람들이 이 격언을 듣게 해라. and become even wiser, 그리고 더 현명하게 되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the wise listen to these proverbs 했는데 여기서 the wise를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로 잡았죠. 여기선 지혜 있는 자로 잡았습니다. 뭐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listen to these proverbs, 이 격언들을 듣게 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듣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잠언이니까 이 잠언들, 격언들 다 얘기가 되니까 생략해 본 것 같아요. 자, and become even wiser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더 현명하게 되게 하다 했는데 여기서 학식이 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되는 것이 학식이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NLT가요, 조금 더 현대적인 용어들로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라고 하는 점만 좀 제외하면요,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죠. 이제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이 let이라고 하는 친구,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령문으로 구성되면서 동사 원형이 가장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목적어 나와져 있습니다. those라고 하는 목적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목적어 좀 꾸밈을 받고 있어요. with understanding이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문법에서 더 살펴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receive guidance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목적격 보호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by부터 시작해서 readers까지 모두 전체가 다 뭐다? 부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 구성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뒤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자, 원형 부정사 쓰여져 있는 거 있네요. receive guidance에 receive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동사 원형으로서 원형 부정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고요. 얘가 동사적 특성을 취하면서 그 뒤에 목적어로 누가 나와 있다? guidance가 나와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explor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by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동명사도 준동사죠. 그러니까 얘도 동사적 특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뒤에 the mean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in these proverbs and parable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부연 부분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eaders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부연으로서 앞에 있는 these proverbs and parables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동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다 해봤으니까 문법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어떤 겁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자, 문장 구성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명령문으로 구성되면서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리고 뒤에는 다 부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5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명령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명령문이 지난 시간에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명령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명령문이란 거 어떤 거였죠? 자, 긍정형으로 쓸 때는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형태죠. 지금도 그래서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let으로 바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형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였어요? 당연히 주어 유는 생략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정형이니까 don't 동사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만약에 여기도 동사 원형을 가지고 let이 나왔는데 부정형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거예요? don't let이라고 했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사역동사 let이었습니다. let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부터 잘 봤던 애들인데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let,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목적격 보호였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 같은 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능동형으로 쓸 때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고 수동형을 쓸 때는 be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pp는 어떤 겁니까? 과거분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receive라고 해서 동사 원형 쓰였죠. 그러니까 능동형입니다. 여기서 능동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those로 되어져 있는 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receive guidance, 안내를 receive,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받아요? 저 those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수동형이었다라고 한다면 receive를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be received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e는 어떻게 해야 된다? mr, is, was, were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원형인 be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법입니다. 세 번째 문법은 준동사의 특징이었죠. 오늘 준동사 두 가지 나왔었어요. 하나는 원형 부정사 receive, 두 번째는 exploring이라 되어 있는 동명사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특징 갖고 있겠고요. 두 번째, 동사적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자, 동사적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또는 보호를 취할 수 있고, 세 번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네 번째, 시제와 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활용됐나 봅시다. 자,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었던 do스였던 거 우리 receive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목적어, receive의 목적어는 guidance였고요. exploring의 목적어는 the meaning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어도 사용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와 태는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receive랑 exploring이 그냥 일반 원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절과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능동형으로 쓰였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형으로 쓰인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연의 쉼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proverbs and parables 뒤에 보이는 그 쉼표가 해당이 될 텐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뒤에 쉼표가 달리면서 그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문장 전체를 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쉼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연의 쉼표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these proverbs and parables라 되어진 이 부분, 즉 이 격언들과 우화들을 이란 얘기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eaders. 현명한 사람들의 말들과 그리고 그들의 수수께끼들이라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 그게 뭔데? 바로 proverbs and parables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동격의 쉼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문법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세 군데나 나왔어요. With understanding, by exploring, in these proverbs and parables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얘네는 뭐뭐로 쓰이냐면 부사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걸 쓰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부사로 쓰인 부분이고요.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형용사로 표시한 부분이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does라고 하는 것은 지금 with understanding이 꾸며주고 있는 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다? with understanding,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가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지 부사 역할을 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1번에 부사 써놨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나온다? 부사로 쓰일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부터 보도록 하죠. let,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겠고요.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네요. 그리고 receive, 뭐뭇을 받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guidance, 지도, 지침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explore, 탐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aning, 의미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parable, 비유, 우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er, 얘는 수수께끼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수수께끼라든지 오묘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those with understanding receive guidance. 얘는 이해하는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침을 받게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by exploring the meaning.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In these proverbs and parables, 이 격언들과 비유들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The words of the wise, 현명한 사람들의 말들인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And their readers, 그리고 그들의 수수께끼인 또는 그들의 오묘한 이야기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끊는 거 어떤 거예요? 문장 구역별로 끊는 거였어요. 전치사 또는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끊어야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부사 부분에서도 끊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봅시다. 이해하는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침을 받게 해라.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이 격언들과 비유들에서 현명한 사람들의 말들인 그리고 그들의 수수께끼인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보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얘기를 명철한 자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지침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지략으로, 머리에 있는 지략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탐구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격언 비유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비유, 수수께끼, 오묘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NLT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바꿔놓은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들 잘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그것들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공부했었죠? 우리 영어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문법적인 사항도 살펴보고 또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도 진행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 확실하게 복습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